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죠.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혹시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이슈 먼저 준비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이번 주 최종 단일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후보는 상대 후보의 자격에 대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착 상태에 빠졌던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후보는 과거 시정의 책임을 추궁당할 후보, 야권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고 서로 공격했습니다.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로의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와 서울시에서 있었던 일들에 책임이 있다면 추궁당하고 과거를 설명하다가 선거 기간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난기류에 빠진 야권 단일화입니다. 조금 전에 단일화 토론회를 딱 한 번 내일 오후 5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단일화 시간이 다가올수록 삐걱대는 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죠. 두 분이 그동안 계속 예상하신 대로입니다만 오늘은 서로 직격탄을 날리기까지 했어요. 네, 근데 뭐 그 정도의 감정 싸움은 네. 좀 너무 심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까지는.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엔 미안 사과했어요. 네.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는 네.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네. 그 김보희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후보 간의 단일화 관련해서 다른 소리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저는 오늘 이후 단일화 논의는 없다. 이런 얘기가 한 번쯤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더 나올 것 같다. 단일화는 쉽지 않은 거고요. 네. 아름다운 단일화는 더구나 더 어려운 겁니다. 네. 내막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 오세훈 후보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오세훈 후보는 정양석 총장 통해서 네.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김종인 위원장은 성일종 위원을 통해서 지금 본인의 의지를 강조시키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을 애달게 하고 우리가 뽑을 거 뽑고 네. 이렇게 좀 기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로 좀 끌고 가자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 생각이고 네. 오세훈 후보는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여론조사 가지고 빨리 결정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오늘 뭐 야권 후보 측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잘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다. 네. 김보혁 기자께서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 한 번 더 이상 단일화 없어 소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난기류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남기려 있을 것 같다. 좀 더 지켜보고요. 문제는 일단 1차적으로는 19일이 마감 시한으로 계속 그렇죠. 설정해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과연 맞습니다. 19일까지 뭐 다 여론조사까지 다 거쳐서 단일 후보 짱 결정이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됩니까? 내일 1시부터 예. 그 세부사항 여론조사 관련된 세부사항을 네. 실무 협상을 해요. 근데 별로 이제 할 게 없어요.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쟁점사항이 전 이거 같아요. 네. 자, 누구를 뭐 생각을 하세요?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 아니 전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흠. 라고 하는 분에 한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허.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 그분들의 표심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라고 판단되는 쪽에서 네. 그 문항을 하자라고 늘 텐데 예. 제가 취재본 결과 양쪽에서 다 자기네들이 유리하대요. 물론 그렇게 하겠죠. 네. 일단 겉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문항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로 큰 갈등 없이 네. 내일 단일화 협상 룰 음흠. 그것은 뭐 결정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걸림돌이 토론회를 몇 회 하느냐. 두 네. 번째는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가장 관건이었는데 일단 기호 토론 문제 문제도 해결이 됐고. 남아 있죠. 기호 네? 2번으로 할 거냐. 아, 아니야, 기호. 그거는 예.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네. 음.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내일 네. 제가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예.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건 추정입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네. 전 대표가 예.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좀 내일 선언을 하는 게 아하. 어떻겠냐라고 좀 조언을 했고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우리가 논의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여의도에서는 내일 안철수 후보가 뭔가 좀 선언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관련된 질문도 있던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더 큰 이번을 반드시 만들겠다. 네. 이걸 가지고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격하게 공격을 했던데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예, 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거나 입당을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일이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한 하나의 구애의 몸짓이 아니냐. 거기 환심 살려고 한 거 아니냐. 여론조사를 앞두고 네.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려고 많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옮겨가고 있는데 아하. 그걸 좀 차단하려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술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그럴 마음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2번 지지자는 국민의힘 오세훈 지지자, 네. 4번이라면 안철수 지지자. 네. 그런데 더 큰 2번이라고 하면 오세훈 지지하려던 분들 다 나한테 오세요. 뺏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나도 어차피 당신 편이야. 당신들 편이야. 그러니까 나 좀 지지해줘 계속. 예.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뭐가 있냐면 그 2번의 의미가 국민의힘이겠느냐. 어차피 제2당이 2번일 테니까 새로운 네. 제3의 정당을 만들어내서 만약에 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쪽으로 쫙 들어온다면 뭐 이렇게 새로운 2번 이런 의미는 전혀 없나요? 그거는 몇 가지 이제 단계별 조건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된다라는 거. 서울시장이 돼서 지금 야권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등이 나오는 윤석열과 함께 한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쪽 당으로 옮겨간다. 넘어온다. 그렇죠. 이런 세 단계의 큰 그렇죠. 단계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네. 이것을 과연 안철수라는 분이 음. 그런 정치력을 갖고 이 부분의 난관을 넘어갈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세 단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거기까지 판단했을까요? 그 단계 말고 다른 단계도 가능하죠. 뭐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다. 네. 야권의 해처모여가 현실화된다. 바로.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근데 있죠. 지면은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어떠한 정치적인 지위와 네. 여러 가지 무게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로 지는 게 아니라 오세훈 후보로 질 경우에. 오세훈 후보로 질 네. 경우. 자,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19일까지 된다고 말씀 주셨지만 혹시나 19일이 넘어갔다. 그래서 29일이 또 다른 마지노선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투표용지 인쇄. 맞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 단일화 일정이 늦춰진다. 그러면 오안 누구에게 더 유리한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참 저희 같이 그냥 저급한 인간의 머리로 하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현재 추세로만 보면은 네. 오세훈 후보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상승 추세는 오세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당에서는요. 실무적으로 예. 29일까지 단일화를 예상을 해서 예. 안심번호 이런 것도 다 29일까지 네. 해가지고 다 확보를 해놨어요. 오호.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여론조사 한 번 할 때 6만 명 정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실무적으로는 다 대비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막판에 좀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 단일화가 난기류가 빠지는 이유도 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상승세에 있기 상승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네. 심지어 3자 구도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박영선 후보를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단일화 꼭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런 걸 파고드는 거고요. 네. 저는 그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쪽이 점점 더 유리해질 거라고 봐요. 점점 더 시간이 유리해질 가면 것이다. 갈수록. 네. 자, 지금요. 장성철 소장께서 아니야라고 거세게 고개를 흔드셨는데 네. 혹시라도 3자 구도의 가능성 제로입니까? 제로예요, 제로. 제로입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얘기 좀 들어봤는데 네. 양쪽 다 3자 구도 하면은 이번에 이길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해요. LH 사건이 터졌더라도 만약에 이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네. 3자 구도라도 반드시 이긴다는 쪽으로 굳어져 나가도 그래도
네. 그래도 그렇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삼자 구도에서도 뭐 1% 2% 이기는 걸로만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예. 오세훈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도 있고 안철수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도 있는데 네. 거기 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선 100%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근데 유선 20%를 넣으면 네.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론조사 중에 오세훈 후보가 이긴 거는요. 유선 20%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긴 많다. 어쨌든 집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알려져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 이거를 20% 늘까 말까? 이것도 협상에서 상당히 아하.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100%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 무선으로. 네, 나경원 후보랑 당내 경선 단일화를요 네. 기본적으로 100%로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최종은 20% 유선 넣자라고 할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명분이 좀 없다. 김부혁 기자는 3자 구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토론을 못하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분열을 잉태한 후보다. 예. 이런 표현은 정말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거든요. 네. 사과 미안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고 네. 왜 그런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물론 다수의 생각은 아니지만 대선까지 고려하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의 이견은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기자,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김보엽 기자,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1928님께서요. 하늘의 뜻도 예측해 주셔야죠. 두 분 머리 맞대면 예측 가능할 듯요.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이번 주 여론조사 후에 누구로 최종 단일화 후보가 결정될 것 같은지 두 분이 꼭 자신들의 의견을 달라는 요청입니다. 청취자의 의견 무시할 수 없죠. 장성철 소장님 누굽니까? 아니 1918님 여기 지금 아크릴판이 있어서 머리를 맞댈 수가 없는데 저부터 말씀하라고 하시면 오세훈 후보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흐름이 예. 오세훈 후보가 좀 상승 추세고 상승세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정체 아니면 좀 하락하는 네. 그런 분위기라서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여론조사 하게 되면 그 네. 흐름상 오세훈 후보가 좀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성철 소장께서는 오세훈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보협 기자는요?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는 무척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에 누가 이길 것 같으냐라고 물으면 네. 저는 오세훈 후보가 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좀 의외네요.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다음에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계셨다가요. 두 분의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 벌써야 되는 거. 네, 그러면 거침없이 하이킥 다음 두 번째 이슈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모두를 거부하면서 LH 의혹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대책 발표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사저 매입부터 따져보라고 연일 공세를 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LH 사태와 대통령 사저 공방전입니다. LH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투기와의 전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LH 특검에 이어서 선출직 전체뿐 아니라 재보궐선거 후보자와 친인척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장성철 소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야죠, 당연히. 전수조사하고 특검도 하고 뭐 다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투기 의혹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 당연히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전수조사 반대를 하죠? 너희들부터 해봐라. 아니 민주당 너희들이 지금 6명 나왔는데 왜 우리 보고 하자 그러냐. 너희부터 일단 조사하고 제명시킬 사람 제명해라. 약속을 지켜라라는 것이고 예.
그 표디님도 아시겠지만 예. 특검 하자 그러면요 거의 협상하고 특검 누가 뽑고 하면 2달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면은 재보궐선거 4월 7일 지나서 구성이 될 텐데 너희들 이거 저기 4월 7일까지 좀 뭉개려는 거 아니야? 네. 빨리 지금 검찰이 차라리 조사하게 해. 이런 식의 반응이죠.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아니다. 네, 김보익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검도 해야 되고 검찰도 지금 대검이 이거 관련해서 조사단 따로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예.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국민의힘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김영란법이라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정청탁 금지법 예.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제안이 됐을 때 그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해관계 따지게 되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 일 못한다, 업무 마비된다 이런 핑계로 이해충돌 방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리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장치 느슨하게 된 데는 국민의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게 몰고 가시면 참 이게 여기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싸웁시다. 싸울 필요는 없고요. 예, 반론 제기하시고 토론하시면 됩니다. 제가 네. 그때 국회에 있을 때인데 네. 국회의원들이 빠진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근데 국민의힘의 잘못이라고 잘못도 있다라고만 하시면 국민의힘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네. 당시 민주당도 이거를 늦차고 안 하고 그냥 민기적 됐어요. 민주당도 당론이라든지 전원 네. 동의가 아니었다 이 말씀이죠. 여야가 그냥 이해타산이 맞은 것이 아닌가. 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공방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과 관련해서 야권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자 이제 문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그 이후에 뭐 댓글이 9천 개, 8, 9천 개 달리는 등 상당히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리신 것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분노의 마음을 직접 저렇게 올리신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사인을 준 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분들의 분노의 감정을 일으켜서 네. 이런 국민의힘에 대거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공격을 해라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대략 800평 됩니다. 근데 거기에 70% 정도인 600평 정도가 농지예요. 네. 근데 이거를 원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하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민 여부, 자격 여부 이거를 따지는데 이거를 따지게 되면 살 수가 없는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사실 곳인데 도대체 이건 뭐 이렇게 아방궁처럼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어? 라고 야당이 공격하는 것도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임 후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안전과 신분은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농지법을 좀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도 좀 과하긴 했지만 네. 그런 지적에 여러 가지 의미는 있고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좀 과민 네. 반응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이죠. 김보익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아방궁 때문이죠. 뭐 과거의 아픔이 떠올라서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그랬던 공격.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하자고 해서 그만 되지 않잖아요. 그게 제가 그렇죠. 헤아려 봤어요. 왜 직접 이렇게 썼을까? 근데 저는 가끔씩 장관의 개인 문제에 대해서 그 부처의 대변인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 가끔 어색해 보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관으로서의 업무라면 당연히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인 문제라면 개인이 뭔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문 대통령도 아마 이게 대통령 업무랑 관련된 거면 내가 얘기하지 않고 청와대 공식 개통 라인을 통해서 얘기할 텐데 예. 이거는 대통령 퇴임 이후 나의 집 관련된 문제니까 아하.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네. 지지자들 분노의 화살을 던져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였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과 공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내곡동 사저. 그렇죠? 네, 예. 원래 아닌데 내곡동. 예. MB 사저요. 아, MB. 그러니까 내가 내곡동. 박근혜가 아니라 MB. 네. 삼성동이죠. MB는 강남에 있고. 그렇네요. 예. 그리고 2017년 삼성동. 예, 네. 예,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 한 방송에 나와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질문을 했습니다. 패널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납득할 수 없는 비난 참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참아야죠. 그렇게 저를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스트레스가 풀리시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네. 허허허. 맞아요. 이렇게 웃으셨거든요. 네네, 그랬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좀스럽다라는 표현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관대하게 봤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어요. 저도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 예. 그래서 적절하냐 그렇게 보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네. 그만하자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만합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되면 대통령이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돼버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 그렇죠? 예, 다른 차원의 문제를 또 한번 여쭤보면 LH 투기 의혹 사태 관련해서 이제 변창흠 장관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요건 좀 짧게 한번 과연 잘 처리가 된 건지 어떤 앙금이 있는지 짧게 좀 말씀 주실까요, 장 소장님? 그러니까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 민주당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면 그냥 변창흠 장관 계속 지금처럼 유지시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보엽 기자님. 어차피 사의 표명을 했고 받아들인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 내각 총사퇴 이거는 너무 과한 공격이다. 과하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보혁 기자,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